봉화 광산 매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농촌은 월동 준비로 바쁩니다. 겨울나기로 분주한 묘목 농가를 취재했습니다. 병원이 요양보호 업무를 외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돌봄 회피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나라 간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전국에서도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이른 추위는 잠잠해졌지만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해서 화재나 산불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아침에는 안개가, 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구에는 평년보다 나흘 빨리 첫 얼음이 얼었는데요. 큰 일교차 속 오늘 아침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다 건조함도 더해져 오늘도 경상북도 경상과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산지 대부분이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 많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공기질 무난하고요. 화요일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 1도, 김천 영하 1도로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에 대구의 기온은 20도, 안동 17도, 김천 1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 예상되고요. 토요일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영등포역의 뭉화호 탈선 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오늘은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오후 5시 30분 탈선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끝났고 사고 여파로 운행이 중지되거나 조정됐던 KTX와 일반 열차는 오늘 첫 차부터 상하행선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밤 8시 50분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뭉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20명이 다쳤고 예정보다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열차 수백 편의 운행이 조정됐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사망하는 일이 올해 초 있었는데요. 환자 유족들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요양보호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병원 CCTV 화면입니다. 환자가 비틀거리면서 병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병실 문을 짚는 듯 하더니 곧장 병실 안쪽으로 쓰러집니다. 잠시 뒤 간호사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이 환자는 상급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넉 달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주의력과 의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선망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동까지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는데도 병원 측은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 원인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셔가지고 분명히 병원에 진단서도 있고 그 병원 자체에서 쓰러지셨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숨진 환자의 경우 1인 간병이 필요한데도 병원이 다인 간병 시스템인 걸 알고 입원한 것이어서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쳤다고 해도 다친 원인이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입원 환자 관리 때문일 경우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외주화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고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대보험을 다 넣어주고 이제 정식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외주를 주게 되면 이제 그건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병원에서 외주를 주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보호자들은 병원, 요양시설을 믿고 환자를 맡기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병원과 지리한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절기상 입동이 지나는 시점, 농촌 들녘에는 이미 월동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묘목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겨울나기 준비로 분주한 묘목 농가를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의 들녘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감나무 묘목을 저온 저장고로 옮기기 위해 비닐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감이 월동이 어떤 해는 되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니까 이제 다 굴치를 해서 이제 저온 저장고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들녘에서는 밭에서 월동하기 힘든 석류와 무화과 묘목을 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로 묘목을 캐내 흙을 털어내면 10여 명이 달라붙어 정리합니다. 튼실한 묘목은 내년에 묘목으로 다시 키우기 위해 가지를 잘라 놓습니다. 올해 봄 생육기에 극심한 가뭄과 함께 이른 더위, 큰 일교차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기에 월동 준비에 더욱 정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극히 너무 가물어서 저희가 분사호스도 갖다 놓고 이제 물을 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도 물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관정이 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많은 농가들이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아닌 야외에서 겨울을 나는 사과 묘목에는 막바지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동해를 입기 쉬운 만큼 본격적인 겨울이 앞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지상부는 겨울이 되면 휴면을 하지만 지하부는 뿌리가 이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줄수록 나무가 겨울을 나기가 더 쉽습니다. 겨우내 건강하고 튼튼한 우량 묘목으로 자라기 위한 농민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어제 경찰과 산자부의 합동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던 갱도를 덮친 토사가 업체 측의 폐기물 관리 부실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는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삽으로 광산벽을 긁어냅니다. 떨어져 나온 토사는 시료 채취함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업체가 광산 폐기물을 따로 보관했다는 집적장과 작업자들이 매몰된 지점의 토사의 성분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적장에 있던 폐기물이 아연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입니다. 그래 폐기물들인데 그 폐기물하고 지금 갱도 내에 흘러내린 폐기물 성분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두 곳의 성분이 같다면 업체가 집적장의 폐기물을 폐갱도에 무단으로 버렸고 이 폐기물이 폐갱도 밖으로 터져 나와 작업자들을 덮쳤다는 그간 의혹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경찰이 업체가 광물 찌꺼기를 불법으로 버렸을 거로 추정하는 장소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갱도의 입구 근처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사고 신고가 14시간이 지체되면서 광산안전법 또는 구조구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건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2달 사이 같은 사고가 반복된 만큼 광산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광산 운영과 관련한 서류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연이어 같은 갱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경찰에서는 최대한 철저히 수사해서 사안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업체가 운영하는 모든 광산은 산업통상자원부 명령에 따라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리치료를 호소했던 작업자들은 어제부터 상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내과 전문의였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안과랑 그 신경정신과 그쪽이랑 협진을 해주시더라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니까 계속 상담하면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측은 사고 트라우마 등 작업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 주 안에 퇴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다문화 결혼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간의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도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결혼이 줄면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도 자연히 줄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다문화 결혼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000여 건으로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하락해 13,900여 건으로 최저치 기록이 1년 만에 다시 경신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경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은 다문화 결혼이 33.9%나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제 이동이 감소하면서 다문화 혼인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 감소하면서 경북의 다문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도 15.5%, 139명 감소했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6.3%, 경북은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다문화 학생은 12,544명,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등, 고등, 유치원의 순입니다. 한편 다문화 혼인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등의 순입니다. 또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는 24.8%로 전년보다 9.4%포인트 감소했고 이혼한 다문화 가정의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9.4년으로 전년 대비 6개월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었던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6개의 상생형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중 광주형 일자리의 성적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경영 SUV 캐스퍼를 출시하며 닻을 올린 광주형 일자리. 지금까지 620명이 고용됐고 연말까지 누적 판매 대수 6만 대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양자 의원이 낸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6개 상생형 일자리 가운데 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주형 일자리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투자와 고용, 매출 생산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구미형 일자리는 투자와 고용 부문의 실적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군산형 일자리는 생산 부문의 실적이 목표 대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양형 일자리와 횡성형 일자리 역시 실적이 목표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계별 생산 계획에서 지금 현재 620명 채용이 되고 있고 2교대 인력이 되고 또 전기차까지 병행해서 생산이 된다면은 1,000여 명까지 이렇게 채용이 될 겁니다. 캐스퍼 흥행으로 안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GGM 근로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 대상도 늘리는 등 사회적 임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지만 처음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이행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의 상생형 일자리 대부분이 차량과 관련된 일자리여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지형의 변화에 따라 GGM에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광주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작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광주형 일자리. 이제 성공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해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일자리로 거듭나는 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큰 힘이 될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건설 시 토지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뒤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큽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앞당기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즉시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25년으로 계획된 착공 시기도 1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절차가 앞당겨지면서 2030년 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 개항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전에 가덕 신공항 개항이 필수인데 이 보상 절차를 단축하면 2년까지 공기가 조여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이고 최인호 의원이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도 상당히 교감을 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도 받기가 쉬울 뿐더러 여당도 같은 입장이라서 연내로 가급적 통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내년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을 통한 조기 개항 지원 속도전에 나서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대구 엑스코가 전국 최초의 메타버스 전시 컨벤션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가상전시장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엑스코는 메시 인터내셔널과 앞으로 전시장, 회의실의 메타버스 구축에 협력하고 하드웨어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시험과 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전시장과 회의실이 구현되면 전시나 회의 주최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도 행사를 구상할 수 있어 부스와 광고 시설물 배치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엑스코는 국제소방안전 박람회를 메타버스로 구현해 업체와 바이어와의 상담과 구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감사원에서 주관한 2022년 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669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 9개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자체감사활동심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전국 6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와 감사활동, 감사 성과와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지표로 심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는 안개가, 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구에는 평년보다 나흘 빨리 첫 얼음이 얼었는데요. 큰 일교차 속 오늘 아침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기다 건조함도 더해져 오늘도 경상북도 경상과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지 대부분이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 많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공기질 무난하고요. 화요일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 1도, 김천 영하 1도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 20도, 안동 17도, 김천 19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어서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영천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 1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도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7도, 청송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고요. 토요일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니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